브라이튼에게 당한 뜻밖의 역전패는 현재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토트넘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경기는 팀 전체의 사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점에서 토트넘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주도권을 이뤘는지에 대해 큰 충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패배는 팀 전체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남아있는 약점을 파악하며 무엇보다도 손흥민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필수적인 핵심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전 이후 토트넘의 패배 원인은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술적 분석에서부터 경기력의 1위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대부분의 의견은 손흥민의 부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인 스타인 손흥민이 팀에서 메울 수 없는 빈자리를 남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의 부재가 토트넘의 공격력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창의성과 득점력을 잃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이튼전에서 한 골을 넣은 제임스 매디슨은 최근 팬들로부터의 비판에 대해 꽤 솔직한 반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팀과 동료들의 노력을 옹호하며 팬들의 비판에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매디슨이 자신의 발언에서 손흥민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 보시죠. 손흥민은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현재 전열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영국 런던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한 라운드 카라박과 경기 도중 쓰러졌습니다. 그라운드에 누웠고 토트넘 의료진이 투입됐습니다. 결국 71분만 소화하고 교체로 나갔습니다. 피로 누적으로 인한 왼쪽 햄스트링 통증이었습니다. 햄스트링은 재발이 잦은 곳입니다. 가장 좋은 치료법은 휴식입니다. 당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햄스트링의 피로를 느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은 거다고 부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브라이튼 호브 알비온과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도 브라이턴과 경기에 손흥민은 출전이 어려울 것 같다. 손흥민은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지 않다. 이번 주말에 뛰기는 무리다고 답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초반부터 토트넘 대표팀을 오가는 빡빡한 경기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지난 경기 직후 손흥민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직접 피로가 쌓였다고 말할 정도로 체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표팀 소집 명단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요리단 이라크와 2연전을 앞두고 손흥민을 소집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4일 손흥민은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선수보호 차원에서 10월 소집에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손흥민 대신 홍현석이 대체 발탁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대표팀에 안 가는 게 맞다며 우리는 언제나 선수들의 대표팀 일정을 존중한다. 또 구단 의료진의 정보도 항상 각 대표팀과 공유한다. 손흥민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했죠.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주장 손흥민의 부재 속에서 예상치 못한 역전패 거두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강력한 공격을 펼치며 브레넌, 존슨과 제임스 매디슨의 골로 2대0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이 되자 수비진의 급격한 하락세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연이은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과 수비수 페드로 포로는 여러 차례 심각한 실수를 저질러 토트넘은 연속 3골을 허용하며 뼈아픈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중원의 핵심 역할을 하던 매디슨은 이날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결정적인 상황에서 자주 볼을 잃어 브라이튼에게 위험한 역습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포로는 브라이튼의 측면 공격수 미토마에게 여러 차례 쉽게 뚫리며 토트넘의 수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두 선수의 연이은 실수는 팀 전체를 곤경에 빠뜨렸고 수비 시스템은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해졌습니다. 경기 중 매디슨은 팀의 리드를 더 넓힐 수 있었던 중요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동료가 더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슈팅을 선택하여 득점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한편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는 비효율적인 슈팅을 시도하며 팀의 공격 흐름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실수들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고 손흥민의 부재가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손흥민처럼 팀을 이끌어가며 집중력을 유지할 리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대3이라는 점수는 접전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경기 전체를 분석해보면 토트넘은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2골을 넣은 후 팀은 완전히 집중력을 잃은 듯 보였으며 특히 후반전에서 브라이튼이 공격을 강화하자 토트넘 선수들은 당황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손흥민의 냉철한 경기 태도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앞서거나 그렇지 않거나 항상 경기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는 선수입니다. 심지어 몇몇 영국 기자들은 토트넘에서 손흥민만이 지능적이고 유연하게 경기를 하고 있으며
빠르게 상황을 처리하고 있다고 평한 바 있습니다. 경기 후 SNS에는 토트넘 선수들의 경기 운영을 비판하는 게시물들이 쏟아졌으며 그 중에서도 제임스 매디슨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매디슨이 SNS에 올린 댓글 하나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댓글은 불과 1분도 안 돼 삭제되었으나 팬의 비판 글에 대해 매디슨은 손흥민도 팀을 여러 번 패배로 이끌었는데 왜 매번 나만 비난받아야 하는가? 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디슨은 이 댓글이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동료인 로메로의 눈을 피하지 못했고 로메로는 매디슨에게 경솔한 SNS 발언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로메로는 더 나아가 코칭 스태프에게 매디슨의 행동을 조사하고 내부 분열을 일으킨 발언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로메로의 기대와 달리 코칭 스태프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인종차별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매디슨의 행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실망한 로메로는 매디슨이 영국이기 때문에 그가 더 관대하게 대우받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매디슨과 로메로의 관계는 이전부터 좋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은 그들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식을 다루는 EPL 인덱스는 8일 손흥민을 비롯한 토트넘의 부상 선수들을 조명하면서 손흥민의 목표 복귀 날짜는 오는 19일로 정해져 있으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런던 더비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의 복귀는 최근 고군분투하고 있는 토트넘에게 반가운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의 복귀는 토트넘에게 매우 중요한 전력 강화로 작용할 것이며 그의 존재는 팀 전체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손흥민은 팀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로 그의 복귀는 공격력뿐만 아니라 팀의 전반적인 경기 운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 선발 출전해 2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기량은 변함없이 날카로우며 팀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뛰어난 개인 능력과 팀을 위한 헌신적인 플레이로 여전히 감독과 동료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흥민은 토트넘이 다음으로 상대하게 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상대로도 유난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는 웨스트햄을 상대로 19경기에 출전해 8골 6도움을 기록하며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출전한 토트넘은 8승 3무 7패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그의 출전은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흥민은 웨스트햄전에서 늘 뛰어난 활약을 펼쳐왔으며 이번 복귀전에서도 그가 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